안녕하십니까. CBS 가정조치의 정일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화경입니다. 우리가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요. 또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관절 운동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관절의 기능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관절이 노화하거나 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관절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통증을 불러와서 참 생활하기가 불편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공관절을 이용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생로병사.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퇴화하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다. 특히 노인층에게 많이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은 뼈와 뼈를 지탱하는 연골이 완전히 손상되어 이를 대체할 인공관절이 필요하다. 관절 통증을 없애고 보행과 활동의 자유를 되찾아둘 인공관절 치환술. 입식 생활을 하는 서양인과 달리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한국인들에겐 이에 맞는 인공관절이 필요한데 한국형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을 알아본다. 네, 오늘은 인공관절을 이용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정형외과 국희균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CBS가 전해드리는 본격 의료 정보 프로그램이죠. 가정주치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CBS 홈페이지 www.cbs.co.kr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가정주치의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TV주치의 이렇게 치시면 또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퇴행성 관절염, 그건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정상 관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체에서 뼈하고 뼈가 닿는 곳을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절은 어느 부분이라든지 연골로 이렇게 덮어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덮어 씌워져 있는 이 연골의 손상이 연세가 들어서 생기는 것은 퇴행성 관절염. 예.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이제 관절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원인이 말씀하신 대로 연세가 들어서인가요? 원인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많은 원인이 우리 기계도 많이 쓰면 마모가 되듯이 그렇죠. 연세가 들어서 수십 년 동안 사용한 관절이 손상이 오는 게 제일 많고요. 요즘은 스포츠를 워낙 관심을 많이 있어 하십니다. 그래서 운동 중 손상이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마찬가지로 연골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비만도 많아지고 체중이 증가한다든지 또 여성분들은 생리 후에 생리가 끝난 다음부터 예.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연골들이 약해집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심한 가사노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관절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은 어떤 증상들이 구체적으로 생깁니까? 제일 특징적인 증상은 통증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요? 네, 무릎이 아프죠. 예. 그래서 초기에는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할 때 무릎이 아픈 것이 가장 특이한 상황이고요. 뭐 열이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다 관절이 점점 손상이 될수록 관절이 붓고 그 붓는다는 것은 환자분들이 느끼기엔 열감으로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단을 다니거나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불편하다든지 그게 더 심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몹시 아프게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아프게 되는 정도는 이제 거의 관절염 말기에 가깝게 되겠죠. 예. 네. 네네. 그림을 또 준비하셨는데요. 그림과 함께 설명을 네. 들으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예. 위에 보시는 게 이제 정상 관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뼈 밖에 하얀 연골이 아주 깨끗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정상 예. 관절인데 이 부분에 이제 연세가 드셔서 생기게 관절염이 오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관절 모양이 아주 흉측하게 변하겠죠. 네. 그러면서 떨어진 연골 세포들로 인해서 무릎이 많이 붓고 이것이 심해지면 나중에 관절 주위에 관절막도 커서 보통 관절염 오래 앓으신 분들 보면 관절이 굉장히 두껍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단계를 단계별로 예. 보시면 초기에는 특정 손상된 부분만이 관절이 상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닿을 때 네. 통증이 오다가 그게 중간 정도 되면 연골 세포 조각들이 관절을 꽉 채워서 이게 심하게 부종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거나 계단을 다닐 때 몹시 아프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관절막이 크게 비우돼서 통증이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네. 퇴행성 관절 거의 말기 단계가 되겠죠. 예. 네. 네네. 처음에는 가끔 아프다가 이제 점점 계속해서 아프게 되면 좀 말기로 진행되는 게 네네,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노화가 꼭 원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본인이 또 퇴행성 관절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이제 혼자서 자가 진단이라고 할까요? 좀 판단할 수 있는 네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참으로 많은 분들이 요즘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병원을 오게 되는데 가장 특징적인 건 통증입니다. 어떤 통증이냐면 특정 자세를 했을 때 통증, 초기 때는 그러다가 무릎이 부으면서부터는 수시로 그게 횟수가 많아지고 부종도 수시로 붓고 깔아앉고 이것이 예. 반복이 됩니다. 네.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면 평상시에 잘 다니던 계단도 어느 날 갑자기 오르거나 내리기 힘들다든지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도 힘들고 잘 걷다가 갑자기 무릎이 툭툭 꺾인다든지 네. 그리고 아픈 관절 주변에 근육이 심하게 말라서 양쪽 관절의 모양이 많이 차이가 난다든지 예. 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저희들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 그러면 연세가 드신 분들을 많이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혹시 그런 나이하고 관계가 꼭 있는 건지요? 대부분은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환자들 볼 때. 우리가 신발도 오래 신으면 신발에 굽이 닳듯이 그렇죠. 예, 관절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사용한 관절 부분에 연골에 마모가 돼서 네. 그 부분이 관절염이 발생하는 걸 봐서는 나이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염은 여성이 더 많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아예 남성분들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있으면 또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남성분들이 보면 한 여성분들이 3배, 5배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 1년에 한 100분을 수술하면 남성분들은 한 20명 안쪽이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뭘까 봤을 때 여성들은 이 호르몬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리가 끝나면 몸의 에스트로겐 영향으로 인해서 연골이 약해집니다. 네. 그 약해진 연골 상태에서 무릎에 무리가 되는 어떤 자세, 앉아서 집안일을 많이 한다든지 밭에 가서 일을 많이 한다든지 그렇게 예. 구부린 자세를 오래 하거나 또 장시간 서서 일을 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가사 노동을 여자가 한국은 많이 합니다. 예. 그걸로 인해서 여성들이 많이 손상이 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여자 가족에 5분을 인공관절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족에 한 다섯 가족에 분? 5명이요. 그래요. 네, 다 사는 패턴도 다른데 예. 무엇일까 했을 때 네. 제가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한 5, 6년 전에 해본 적이 있더니 가족력이 좀 있더라. 여성의 특이한 유전자 어떤 이런 것들의 원인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도 또 가족력을 생각할 수 있다는 네, 얘기죠. 네, 그런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젊은 남성들, 네, 젊은 남성들도 이 퇴행성 관절이 있다고 그런 예. 뉴스도 있고 그러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젊은 남성분들은 대개는 운동 손상과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손상이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치료를 하지 않아서 무릎 안에 연골의 작은 손상이 점점 심해져서 악화돼서 병원에 와서 손 쓸 수 없는 상태에 그런 관절이 된다면 어쩔 수 없어서 인공관절 수술을 그렇게 네.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치료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인공관절의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기에 진단하면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서 조기 진단이 아무리 좋겠죠. 네, 조기 진단이 제일 좋겠고요. 그다음에 초기에는 대부분 무릎을 보호하는 관절 운동, 즉 반대로 말씀드리면 무릎에 해가 되는 운동을 피하는 것들, 그 약물 치료, 주사 치료 같은 것도 있겠고, 네. 그것이 좀 지내서 중기쯤 되면 연골 세포를 손상된 것들을 네. 씻어내는 뭐 관절 내시경 수술 같은 것도 네.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너무 심해진 경우는 연골 닳아진 것을 전부 다듬고 그 안에다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인공관절 수술까지 네. 다양한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인공관절 수술은 어떤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인공관절 수술은 제가 아주 모형입니까? 이쁜 인공관절을 갖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손상된 부분의 연골을 전부 다듬어내고 예. 여기서 보는 것처럼 특수 재질의 금속의 인공관절을 씌워주고 그 사이에 특수 플라스틱 재질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 무릎과 마찬가지로 색깔만 다른데 손상된 부분을 이렇게 대체하는 이것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상된 연골을 금속으로 대체해 예, 금속으로 대체해 주는 건데 이 금속은 인체의 연골과 아주 비슷한 성질의 금속이 되겠습니다. 네네. 네. 근데 그야말로 인공관절이잖아요. 인공. 네. 수술을 하게 되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저거 하고 나면 몸도 좀 몸무게도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무거울 것 예. 같은데. 로버트가 된 기분이 아닐까 네, 그런 싶기도 질문을 한데요.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인공관절 수술을 잘 권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이게 서양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의 좌식 생활이 아닌 서양 문화에서 주로 이제 의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105도나 110도 정도면 예.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구부리고 펴구가 잘 되지 않은 인공관절. 예. 이게 문제였고 요즘은 인공관절이 뒷면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많이 구부러지는 형태. 그래서 우리나라 동양권의 문화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인공관절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 문제를 삼는다면 구부러지고 펴지고가 안 되는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었죠, 옛날에. 네. 네네네. 근데 그 점을 예전에는 진짜 120도가 가장 많다고 그렇죠. 들었는데 그 점을 좀 보완하셔서 네네. 한국형으로 예. 만드신 게 아닌가 예, 예.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서양 네네. 서양 사람들 주로 이제 서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 맞는 그런 인공관절인데 예. 한국인은 아무래도 앉아서 하는 생활하기 때문에 많이 구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불편하죠. 그런 한국형에 맞는 그런 인공관절이라는 겁니까? 네네. 요즘 예.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인공관절 하면은요, 그 무릎, 구부리는 무릎의 각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어느 정도까지 구부릴 수가 있는 겁니까? 인공관절의 모델에 따라 다른데요. 예.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먼저 얼마나 구부러져야지 어떤 생활이 편한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한 90도 정도는 구부러져야 계단을 보통 다닐 수가 있습니다. 90도면요. 예. 그리고 의자 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105도 정도는 돼야 되고 예. 양반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 앉은 걸 하려면 120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예. 무릎을 꿇고 생활하려면 적어도 135도가 돼야 되는데 과거의 인공관절은 이 120도 내외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 인공관절의 뒷면을 많이 개선을 해서 어느 회사 제품이든지 대개 135도에서 140도 정도는 구부러집니다. 그럼 거의 정상에 거의 가까울 정상에 정도? 가까운 정도로 그렇군요. 그렇게 많이 발전이 되었죠. 예. 네. 예전에는 그쵸. 무릎을 구부리시는 거는 좀 안 되셨을 네, 텐데, 네. 그쵸. 이런 예. 기도 자세라든지 안 되셨을 텐데, 많이 좋아하실 것 네, 많이 같은데, 좋아하시죠. 그럼 어떤 분들에게 좀 더 많이 좋아하시고 효과적일까요? 사실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실 그렇죠. 것 같긴 하는데, 특히 좀 더 효과적인 그런 분들이 있나요? 사실은 원래 인공관절은 구부리고 펴고가 정상이 거의 되기 때문에 모든 생활에 많이 편안함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네. 아직도 취약한 점이 많이 구부리는 자세를 하게 되면 인공관절의 뒷면에 나중에 해리라 그래서 관절면과 인공관절에 무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약을 둡니다. 그래서 밭에 가서 일을 하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 생활을 하거나 가능은 하지만 피하게 예. 보통 권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한테 가장 만족감을 드리겠죠. 인공관절은. 그렇군요. 이제 마음 놓고 좀 기도도 좀 하시고, 그죠? 예. 이렇게 반일, 예, 참 소일도 좋은 하실 것 소식이네요. 같아요. 예, 예.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남성하고 여성이 퇴행성 관절염이 걸리는 그런 여러 가지 양상이나 패턴이 좀 다르다고 네네.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남성하고 여성하고요, 관절의 그 차이라든지요, 또 적합한 인공 관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그림과 실제 모델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잡고 있는 이 오른쪽 이렇게 빨간 부분이 여성이고 예. 이게 남성입니다. 예. 네, 지금 그림에서도 보고 계시지만 앞에서 보면 앞면이 남성이 여성보다 굉장히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기존의 인공관절은 이런 남녀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게 있죠. 네. 요즘은 이렇게 구분해서 실제로. 그리고 두께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면이 실제로 인공관절이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면의 두께도 여성이 이 남성보다 굉장히 얇습니다. 예, 얇군요. 얇습니다. 작고. 예. 그래서 이 화면상에서 파란색이 남성이고 빨간색이 여성인데 이 관절이 닿는 면의 두께가 차이가 있음에도 이것을 기존에는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성과 남성의 뚜렷한 인공관절 차이가 있고 네. 네, 지금 보시더라도 폭이 예, 다른 걸 볼 수 폭이 있을 또 것 훨씬 좁은 같아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성은. 예. 네. 그리고 무릎을 움직일 때 우리가 제가 모델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이 모델의 오른쪽이 남성입니다. 파란색이. 네, 파란색이 남성, 예. 빨간색이 여성. 예, 예. 우리가 걸어 다닐 때 대퇴 근육이라는 허벅지 근육과 슬개뼈 앞쪽에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 각도가 적절하게 돼야지만 무릎 앞에 슬개뼈하고 이 대퇴뼈 닿는 면적이 부드럽게 움직여서 무릎이 잘 구부러지고 통증이 없게 되는데 네. 기존에는 이 남성 위주로 지금 예. 오른쪽 이 7도입니다. 이 각도가 7도요. 7도 정도의 인공관절을 만들었는데 예. 여성은 이 각도가 큽니다.
지금 예. 제가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처럼 한 3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예. 우리가 수술을 인공관절 재료를 만들었지만 네. 지금은 이걸 고려했기 때문에 예. 기존의 인공관절보다는 무릎의 앞쪽 통증도 없고 구부리고 펴고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렇게 보인 것처럼 앞에 화살표로 네, 보인 네. 것처럼 예전에는 인공관절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인공관절이 어떤 인공관절을 택하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참 정말 발달이 돼서 그러니까요. 한국형으로 네. 그렇죠? 어떤 인공관절 나에게 맞춤형으로는 어떤 인공관절이 네. 있을까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골라 쓰시면 그렇겠네요. 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인공관절 또 종류가 또 있습니까? 네, 종류를 나누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재질에 따라서도 나누기도 합니다. 예. 젊은 사람은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니까 특수한 재질인 뭐 도자기 원료인 세라믹으로도 요즘 사용하기도 예. 하고 또 인공관절이 전체적으로 다 손상이 되지 않아서 나는 다 수술하기가 너무나 아쉽다. 네. 그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제가 모델을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네. 예. 이건 이제 부분 인공관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전체 관절을 대체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예. 손상된 부분만 이렇게 대체하는 부분 인공관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인공관절은 우리가 테니스까지도 수술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젊은 층에서 50대 전후에 관절이 손상된 부분에 부분적인 손상이 있을 때는 이렇게 부분 인공관절도 부분만 해도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한 15년 정도 이게 예. 나온 지가 됐는데 전체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생활의 질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한다면 이렇게 부분 인공관절도 편리하겠네요. 편리하고 좋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장면을 화면으로 담아봤는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또 말씀을 네네. 나누시죠. 네, 지금 인공관절 이제 저희 수술실 장면입니다. 55세 된 가정주부입니다. 예. 네. 5년 전에 제가 왼쪽 다리를 인대 수술과 관절병 수술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좀 무리하게 생활을 하셔서 이번에 예. 오른쪽 반대쪽 다리 관절이 너무나 심해서 네. 인공으로 된 이제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장면입니다. 예. 환자가 지금 전신 마취가 아니라 부분 마취에서 의식이 다 있습니다. 아, 네. 네, 누워 계신데 사진을 지금 보면서 네. 지나봐요. 네. 그래서 피부를 한 12cm 정도 절개한 다음에 지금은 관절 전체 손상된 걸 다듬고 나서 네. 이 인공관절 삽입하기 전 사진입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화면까지 봤고요. 네. 자, 가장 이제 흔하게, 그쵸? 55세, 55 정도 네. 되신 이제 어머님. 가장 흔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을 한 후에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저희가 또 사진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수술 전 사진입니다. 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화살표 끝부분 관절이 심하게 손상이 되어서 무릎이 심하게 내반슬 변형이 있고 그래서 O자형 다리. 네, O자형 그쵸? 다리가 됐죠. 예. 그다음에 연골 조각도 큰 조각이 있고 예, 이 부분을 전부 다듬은 다음에 인공관절을 삽입한 사진입니다. 아주 다리가 곧게 이렇게 펴져 있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은 거의 잘 걷지 못하고 휠체어 타고 오셨다가 잘 걸어 나가신 사례가 예. 네,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그렇군요. 구부렸을 네. 때, 그쵸? 움직이는 네. 모습까지 보실 수 있고요. 구부렸다 폈다도 한 90도밖에 안 됐지만 이제 예. 수술 후에 거의 앉았다 일어났다도 편안하게 하신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인공관절을 전체적으로만 다 씌우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조기에 발견을 하면 이렇게 부분적인 손상된 부분만 인공관절을 대체하는 부분 인공관절 수술도 지난 한 10년 동안 예. 많이 개선이 돼서 이런 수술을 하면 좋아하는 본인의 운동도 예. 골프나 테니스나 아니면 네. 집안일도 거의 구부리고 하실 수 예, 있고요. 기도도 그렇군요. 가능하고요. 오랫동안 네. 장시간 기도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해서 사례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정주치의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www.cbs.co.kr에 들어오셔서 가정주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TV주치 이렇게 치시면 또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CBS로 많은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저희 아버님 연세가 75세이신데요. 인공관절을 수술을 한번 하셨거든요. 근데 재수술을 하면 성공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수술을 받았던 네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두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좀 좋아지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제가 75세 비슷하신 연령에 예. 재수술을 하셔야 됨에도 불안해서 3년간 목발을 의지해서 지내셨던 어떤 일산에 사시는 할머님이 있으셨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거의 거동을 못 하셔서 인공관절 전에 했던 것들을 전부 새 인공관절로 바꿔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재수술 하시다고요? 예, 재수술을 했죠. 예. 물론 전 수술보다는 여러 가지로 까다롭고 힘들지만 재수술을 무조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물론 재수술에 따른 부작용도 좀 있긴 있지만 제일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전만큼 구부러지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수술이 잘 된다면 그 전 인공관절 못지않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무릎이 오래 아프면 허리도 아프고 그다음에 입맛도 없고 연세 드신 분들 전신 건강이 나빠지시기 때문에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네. 네, 전화 상담에 이어서 인터넷에는 또 어떤 궁금증을 올려주셨는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그쵸?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가장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예. 이것을 오래 쓰지 못하고 또 수술해야 된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실제로 하십니다. 네. 근데 수명이라는 말은 약간 이제 오해가 있는 말이고 원래 생존율을 이렇게 얘기하는 생존율, 예, 생존율. 그래서 보통 10년에서 15년 생존율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년 생존율이 한 93%. 예. 네, 물론 인공관절의 종류와 하는 의사 선생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겠죠. 그렇지만 15년 생존율이 93%라는 것은 15년간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수술할 확률이 7%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93% 이상의 환자들은 다시 수술하는 일이 없다. 예.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환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죠. 네. 그럼 15년 후에는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안 견딜 수 하고 있습니까? 있을 확률이 93%쯤 되기 때문에 예. 실제로 100분을 수술을 하면 예. 90명 이상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왜냐하면 예. 대부분이 좀 이제 노화가 진행되신 후에 수술을 그렇죠. 하게 되시니까, 그렇죠? 네네. 이렇게 잘 네, 사용을 맞습니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 수술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아하, 그렇군요. 네. 예. 예, 오늘은 그 인공관절을 이용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것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 그 수술 시간과 또 그리고 회복 기간이 참 궁금한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또 회복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네, 보통 이제 수술 시간은 환자분에 따라 아주 비만한 환자들, 예. 이런 환자들은 오래 걸리겠죠. 한 2시간도 걸립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예, 비만한 환자들은 피부 절개하고서 인공관절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자, 이제 피부를 예를 째고 들면요. 째고 또 째고 아. 한참 가죠. 예. 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는 1시간 반 정도면 예, 대인공관절 길지 않군요. 수술은 네네 비교적 이제 저희가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회복 기간은요? 회복 기간은 보통 수술하고 한 2, 3일이면 목발을 짚고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장실 출입이 가능하고요. 예. 보통 퇴원할 무렵이 되면 일상적인 거동은 거의 가능합니다. 예, 목발 안 하고도? 예, 아니요. 목발은 대개 한 4주 정도, 한 달 정도는 짚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회복이 빠르신 분들은 이제 수영장 가서 본인이 수중에서 운동 정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대개 평균 한 2개월 정도면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깅 정도도 할 수 있습니까? 한 3개월 조깅은 정도? 사실은 할 수는 있지만 예, 안 하는 게. 예, 안 하는 게 그러겠죠. 예, 더 오래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예. 것이 되겠죠.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참 많은 이런 것을 다루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랄까 경향이라고 할까요? 성형도 뿌띠 성형 뭐 이래서 네네. 최소한의 주사를 이용해서 웬만하면 절개를 안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공관절은 수술인데 좀 부담스러워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특히 이제 요즘 젊은 여성분들, 젊다는 게 이제 50대를 얘기합니다. 예. 저희 노인분들이 많아서 예. 50대 젊은 분들은 네. 상처를 적게 내는 인공관절을 많이 원하시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최소절개 인공관절이라 해서 기존 인공관절보다는 한 4cm 정도 적은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항법 장치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정확성을 많이 기해서 하는 네. 그러한 최소절개 내비게이션 이용하는 인공관절 네, 이런 것도 요즘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그 그렇군요. 내비게이션이 거기에도 쓰여요. 네네. 네. 예. 네네. 아까 또 잠깐 말씀하실 때 그 재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수술 후에 그런 재활 치료랄까요? 그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느 기간 정도 뭐 어떻게 받는 겁니까?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인공관절을 재활 기간을 잡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재활이 중요한 것은 한 20%는 제가 봐서는 재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잘 된 인공관절을 오래오래 불편 없이 사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주로 관절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굴곡 운동. 그래서 대퇴 사두근 운동이라 해서 앉아있을 때 그냥 앉아 계시지 마세요.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자꾸 무릎을 움직여 주시라 그럽니다. 잠시도 방정맞다 그럴 정도로 네, 무릎을 움직여주라. 목 나간다 할 정도로. 그런 거 해주고 집에서는 수시로 자전거를 하나 장만하셔서 집이 좁아서 나 자전거 못 넣습니다. 뭐 이런 네. 분들이 있지만 짐을 덜 치우고 해서도 집에 가구를 자전거 운동을 많이 권합니다.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자주 수영장 가시기 어려운 시골 같으면 동네 그 목욕탕이라도 가서 물속에서 왔다 갔다 좀 걸어주시면 손상되고 위축된 근육들이 회복이 돼서 잘 사용하실 수가 있죠. 잘 걸으시고요. 예. 네. 네네. 근데 궁금한 게 왜 그 뜨거운 물, 찬물 이게 어떤 게일지 궁금해요. 왜 어떤 경우 보면은 찬 것이 좋지 네네. 않다라는 말도 네네. 있고 그렇죠. 뜨거운 것이 좋지 예. 않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찬찜질이 좋은지 아니면 뭐 물에 들어가시는 것도 찬물이 좋은지 이것도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적절한 게 좋습니다. 그렇죠. 부었을 때는 찬찜질을 해서 북일 가라앉히고 네. 인공관절 할 정도의 관절은 관절이 손상이 돼서 관절 주변에 연부 조직도 전부 뻣뻣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뜨거운 찜질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네. 부을 때는 찬 찜질, 평상시엔 따뜻한 찜질. 아. 예. 그래서 조화롭게 하시면 훨씬 무릎 관절이 아마 부드러울 것이고. 근데 보통 보면은 인공관절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년층이 뭐 네네. 요즘엔 젊은 층도 많지만 사실 노년층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수술을 조금 받으실 수 없는 경우도 확실히 네. 있겠죠? 어떤 경우인가요? 최근에 안타까운 경우가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심장이 너무 안 좋으셔서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이 너무 안 좋으셔서 수술을 해달라고 했지만 수술 후에 약간의 수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너무 나쁘면 수술을 받으실 수가 없고 네. 또 콩팥 기능이 너무 나빠서 약물을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콩팥 네. 손상이 되면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흔히 나이가 많아서 수술을 네. 못한다. 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이는 제가 93세까지도 인공관절을 한 적이 있어요. 93세. 93세. 네. 그러니까 건강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나이는 아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 건강에 자기의 건강 일반적 질환이 어떠냐 그것을 수술할 수 없는 정도의 소모성 어떤 질환을 갖고 있다면 수술하기는 어렵겠죠. 예. 네. 그럼 사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수술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그렇죠.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인공관절을 이용해서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인공관절까지 안 가고 다른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주사라든지 뭐 네, 이렇게 그렇죠. 좀, 다른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공관절은 이제 관절염에 얼마나큼 관절염이 진행됐느냐 해서 예. 손 쓸 수 없는 정도가 되면 인공관절을 하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초기에는 주사나 기본적으로 운동치료 같은 것들 운동을 적절하게 함으로 해서 네. 실제로 옥스포드 대학에 이런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한 3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운동만 시켰습니다. 네. 그랬을 때 약물 치료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 네. 그것은 심하지 않은 인공관절은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도 더 진행되는 것을 막고 예. 충분히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네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그럼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는 운동인지 적절한 운동을 그렇죠. 통해서는 네. 차라리 사실 초기에 그런 관절염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인지 보통 함께 해보고 수영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예. 수영이 좋은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수영을 하긴 사실 어렵죠. 그렇죠. 갑자기. 예. 그래서 수중 운동이 좋다. 즉 수중 운동이 좋은 이유는 관절에 가는 체중에 부하되는 것이 적은 것들. 그래서 예. 이것을 비접촉성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뛰거나 산에 가는 것은 관절을 접촉하는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아래 관절을 많이 접촉하는 운동은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중기 이상의 관절염 환자들이 산행을 하거나 보행을 많이 하거나 이런 예. 것은 나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자전거 타는 고정식 자전거를 탄다든지 예. 네. 물속에 가서 많이 걷는다든지 예. 즉 수중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좋은 운동이 되겠죠. 네. 차라리 예방법으로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운동이 예. 좋은 운동이 되겠고 많이 걷거나 관절에 무리 되는 거는 좋지 않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근육에 이렇게 좀 근육을 강화시킨다고 하죠. 이렇게 뭐 헬스장에서 조금씩 네네. 이렇게 하시는 그런 운동까지는 괜찮겠나요? 일반적인 관절염일 때는 이제 권장 사항이지만 아까도 제가 여성형 인공관절의 모델을 보고 설명을 드렸지만 관절 우리 무릎 앞에 보면 이런 슬개뼈가 있습니다. 예. 네. 이 슬개뼈를 과도하게 눌러주는 운동은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헬스클럽에 가서 다리를 높이 드는 운동 이렇게 추를 그 달아서 다리를 네, 있어요. 이런 운동을 많이 하면 이 무릎 앞에 이렇게
걸리는 하중이 많아서 예. 관절에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좋지 않게 되겠죠. 무릎을 구부려도 그게 접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구부려도. 그래서 예. 우리가 무릎을 많이 구부렸을 때 무릎에 가는 하중이 본인 체중의 8배까지 갑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구부리는 것도 안 좋고 뛰는 것도 구부리는 것처럼 자기 체중 8배쯤 무리가 가기 때문에 좋지 예. 않게 되겠죠. 그래서 네. 이런 형태의 운동들은 이런 자세들은 무릎에 아주 해가 됩니다. 운동하는 것도 자기 관절 상태에 상태에 따라서 따라서. 좀 네네네. 조절을 하고 네네. 좀 조심하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야 네. 되거든요. 나이가 드실수록 굉장히 산행하시는 분이 많은데 많죠. 예, 이런 거를 좀 염두에 주시면 예. 좋을 것 같다는 이걸 생각이 모르시고 듭니다. 하면은 또 악화가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뭐. 예. 네. 네. 아무래도 그래도 또 이게 관절염이라는 것은 안 생기는 게 좋잖아요. 일단 그렇죠. 생기면 고생하는 네네네. 건데 네. 좀 한번 예방이랄까요? 예방에 들어가서 뭐 좀 여러 가지 있겠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뭐 일단 알아보죠. 예, 알아보죠. 제가 음식도 있고. 예. 어디서 들었는데 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네네. 배추를 먹으면은 관절염에 네. 안 좋다라는 말도 있는데 네네. 음식을 좀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이게 밝혀진 건 없지만 예.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예.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생강을 가지고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생강이요? 생강즙을 환자들한테 먹였습니다. 이렇게 예. 드시게 하셨죠. 그랬을 때 관절에 연골이 어느 정도 초기나 중기까지는 안 되는 환자들이 증상이 호전되고 부기도 가라앉는 걸 봐서 생강이 좋더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저는 커피 대신 생강을 권하죠. 예. 그래서 카페인이 많거나 자극성인 것들은 대개 관절의 연골에 어떤 자극을 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관절이 불편해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생강. 뭐 생강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체중과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체중이 많이 이렇게 비만에 관련된 음식들은 좋지 않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예. 체중이 1kg가 불면 관절은 6배다. 6배에 6배 부담이 죠 가는 거죠. 그래서 1kg 오면은 6kg에 6kg에 부담이 가죠. 3kg면 18kg. 18kg. 굉장히 많죠. 그렇군요. 예. 네, 굉장히 모르셨을 것 같아요. 굉장한 그렇죠. 예. 예, 음식은 그래서 비만 관련된 음식들은 피하는 것이 낫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렇다면 뭐 생활 속에서 좀 지킬 수 있는 것,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적절한 운동. 적절하게. 무릎을 보호하는 운동.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걷는 게 좋다. 그래서 나는 관절염이 중기인데도 오늘 제가 여기 같이 스튜디오 손잡고. 오기 전에도 네. 예. 1시간씩 걷다가 무릎 아파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예. 남들이 좋다 그러니까 걸으신 거죠. 그렇죠. 무릎이 퉁퉁 부어서 오셨는데 중기관절염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운동 못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지금 여기 예. 왔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나쁘게 되겠죠. 예. 무릎에 과도한 운동. 특히 이제 우리 또 교인들은 그 기도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기도 생활하면은 아무래도 특히 요즘처럼 추운 날에도 네네. 그 찬 데서 이렇게 쪼그리고 예. 계신 분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 가족들에게. 특별한 은사가 없다면 예. 특별한 은사가 없다면 무릎이 아프실 때는 앉아서 기도하시는 걸 권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심한데도 안 아프고 무릎 꿇어서 기도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세요. 그렇지만 예. 그런 특별한 은사가 보편적인 은사처럼 생각하셔서 예. 본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관절을 손상을 입히게 되겠죠. 예. 네. 그렇군요. 저는 찔리네요. 운동이 좋다고 어머님 같이 걷자고 하셨는데 그래서 본인의 상태를 좀 보고 이렇게 네, 그렇죠. 알맞은 네, 운동을 하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관절염 때문에 좀 고통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예방을 하시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한 말씀 해주시길 한마디 정리해 주시죠. 네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 그냥 내치지 않고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목사님 맞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관절이 심한 우리들을 버려두시지 않고 인공관절을 주셔서 연골 손상인 곳에 가죽 옷을 입히듯이 이렇게 씌울 수 있어서 예. 아프지 않은 귀한 선물을 주셨음에도 두렵고 떨려서 그 선물을 거부하지 말았으면 예. 적절한 진단을 한다면 아주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50년 넘게 개선되고 개발된 인공관절. 이제는 무조건 거부하실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맞다면 과감히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공관절을 이용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정형외과 국희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CBS 가정주치의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cbs.co.kr에 들어오시면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가정주치의 게시판을 통해서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터넷 주소창에 TV주치 이렇게 치시면 또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 좋으신 원장님으로부터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무릎이 아프시면은요, 우선 기도도 하시면서 꼭 진단도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CBS 가정주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원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